나눗셈의 몫은 0이 될 때까지 같은 수를 뺀 횟수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몫을 구하고 물음에 답하시오. 0.96 나누기 0.8의 몫을 구하려고 해요. 우리가 8 나누기 2의 몫을 구할 때 8에서 2를 몇 번 빼면 0이 될까라고 생각하죠. 8에서 2를 4번 빼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2를 4번 뺍니다. 총 얼마만큼을 빼는 것과 같을까요? 2 곱하기 4, 즉 8만큼을 빼주는 것과 같죠? 그랬더니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8 나누기 2의 몫을 구할 때는 2와 어떤 수의 곱이 바로 이 8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몫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럼 이건 0.96 나누기 0.8이니까 0.8에 어떤 수를 곱하면 0.96이 될까? 이걸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소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0.96이 되는 것을 찾는다. 그렇게 간단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먼저 0.8에 1을 곱하면 0.8이죠. 0.8에 2를 곱하면 1.6이 돼버리기 때문에 0.8에 1을 곱한 것을 생각해 줘야겠구나.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는 1이 들어가요. 0.8 곱하기 1, 즉 0.8만큼을 뺐더니 0.16이 남고 그 다음에 0.8에 그럼 이제 어떤 수를 곱하면 0.16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0.8 곱하기 0.2를 했을 때 0.16이 된다. 즉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2가 들어가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몫의 소수점 찍고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2를 써서 0.8과 0.2의 곱이 0.16 그만큼을 빼서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나누는 수가 이렇게 소수이다 보니까 0.96 이 값이 0.96을 0.8로 나눈 값을 구하기 위해서 0.8에 1.2를 곱해야 한다는 것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0.96 나누기 0.8입니다. 이럴 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해 주었어요. 이것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수 10을 곱해도 그 몫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9.6 나누기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8하고 1을 곱하면 8, 빼니까 1.6? 그러면 몫의 1의 자리는 1이 되는 것이고 8하고 무엇을 곱하면 0.2를 곱하면 바로 1.6이 되는구나.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는 그래서 2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로구나. 8 곱하기 0.2, 1.6 그만큼을 빼니까 0이 되더라. 이와 같이 표현이 되었어요. 1번의 방법보다는 2번의 방법이 더 쉽게 느껴지죠? 왜일까요? 바로 이 나누는 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몫을 구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도 정확히 찾아볼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네모 안에 몫을 써넣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96 나누기 0.8 몫은 1.2이고 9.6 나누기 8 몫도 역시 1.2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했을 때 그 몫은 같아요. 그런데 어느 방법이 더 편리해요? 2번의 방법이 더 편리하죠? 그 이유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 해결해 보세요. 두 나눗셈의 몫은 같습니다. 몫이 몇 자리 수인지 더 알기 쉬운 쪽에 동그라미표 하시오. 1.28 나누기 0.4의 몫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 몫을 구하려면 나누는 수하고 몫의 곱이 나누어지는 수가 되도록 생각을 해봐야겠죠. 소수의 곱셈이 필요하네요. 0.4에 무엇을 곱하면 1.28이 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0.4에 무엇을 곱하면 1.2가 되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0.4에 3을 곱하면 1.2가 되죠. 몫에
1의 자리에 3이 들어가겠구나. 그럼 0.4와 3의 곱이 1.22이고 이때 빼주니까 0.08이 남게 된다. 그럼 이제 또 생각해야죠. 0.4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0.08이 될까? 0.2를 곱해야 합니다. 그러니 몫의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2가 되고 0.4와 0.2를 곱해서 0.08 그만큼을 빼주니까 0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 몫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몫이 3.2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12.8 나누기 4의 몫을 구해볼까요? 조금 전보다 조금 더 쉬워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다 보니까 4하고 3을 곱하면 12가 되는 것이고 빼면 남는 것이 0.8. 그런데 4하고 0.2를 곱하면 0.8이 되니까 몫의 소수 첫째 자리가 2가 되는 것이더라. 그러니 4하고 0.2를 곱해 0.8 빼면 0이 되어서 3.2로 바로 그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네요. 몫이 몇 자릿수인지 더 알기 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몫은 서로 같은데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이렇게 나누는 수가 자연수이다 보니까 몫이 이렇게 소수 한 자릿수로 표현되는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때의 답은 이 오른쪽에다가 동그라미 표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보면 이 두 나눗셈의 몫이 같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1.28 여기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자리 옮겨졌죠. 그리고 0.4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진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하여도 그 몫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몫의 소수점 위치를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옮겨진, 나누어지는 수에 이 옮겨진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셈을 해결하고자 할 때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해결을 해요. 4, 3, 12, 4, 2, 8. 그 다음에 몫의 소수점은 이와 같이 요 나누어지는 수에 옮겨진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소수점을 찍어주자.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누는 수가 이처럼 자연수이면 몫의 가장 높은 자리와 소수점 위치를 찾기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와 같이 문제 확인해 둘게요.